오늘은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지요. 명품 매장들이 즐비하고 고급 외제차들이 거리를 누빕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초고층 아파트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랜드파크 타워. 총 50층 규모의 이 아파트는 청담동에서도 가장 비싼 주거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당 가격만 1억 원이 넘는다는 소문이 돌 정도지요. 오늘은 그곳의 모델하우스 공개일입니다. 9월의 햇살은 따갑지만 선선합니다. 모델하우스 입구 앞에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갑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 50대 중년 사업가,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모두들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천천히 내렸지요. 7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노부부였습니다. 남성은 베이지색 재킷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차림새였지요. 여성은 연한 하늘색 원피스에 낡은 책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김태준. 올해 75입니다. 여성은 그의 아내 최명희. 73이지요. 김태준은 택시 요금을 건네며 기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천천히 올려다봤지요. 참 높구만. 최명희가 남편 곁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50층이라니 구름 속에 사는 기분이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유리 외관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김태준과 최명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최명희가 남편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김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가보세. 두 사람은 천천히 모델하우스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모델하우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나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지요. 한쪽 벽면에는 아파트 조감도와 각종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접수대가 있었습니다. 3명의 직원이 미소를 띤 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정장을 입은 손님들에게는 환한 미소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타입을 보러 오셨나요?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보고 싶으신가요? 물론이지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과 최명희가 접수대 앞에 섰을 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3명의 직원 중 1명이 두 사람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또 구경만 하러 온 사람들 아닐까? 요즘 그런 분들 많아. 시간만 낭비하게 되지. 직원들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진수 대리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는 이 모델하우스에서 5년째 근무 중인 베테랑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는 지금까지 수십 채의 아파트를 팔아온 실적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박진수는 김태준 부부를 위해서 아래까지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지요. 또 구경꾼이군. 그는 고급 정장을 입은 젊은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지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관심 있으신 평수가 있으신가요? 반면 김태준 부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최명희가 접수대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요, 펜트하우스를 보고 싶은데요. 박진수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펜트하우스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시간대가 예약으로 찬 상태예요. 김태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안 될까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박진수는 손목 시계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다른 고객분들 일정이 있어서요. 오늘은 어렵습니다. 그의 말투는 명백히 거절의 뉘앙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부부들, 중년 사업가들.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나이에 펜트하우스라니 좀 무리 아닐까? 구경만 하고 가시려나 봐. 김태준과 최명희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지요. 김태준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층이라도 괜찮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고 싶어서요. 박진수는 이제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예약이 가득 차 있다고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른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준 부부를 완전히 무시한 채였지요. 최명희가 남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돌아갈까요?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처럼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지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작은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미소 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에 입사한 지 이제 2년째였지요. 정미소는 김태준 부부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수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정사원,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른 손님 응대해야지. 정미소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대리님, 모든 손님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회사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박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던 거지요. 정미소는 김태준 부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 펜트하우스를 보고 싶으시다고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최명희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김태준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수고스럽게 해드리네요. 정미소는 두 사람을 정중하게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요. 정미소가 5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최명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미소 씨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입사한 지 오래되셨어요? 정미소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2년째입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김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는 참 좋으시네요. 정미소는 약간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빠르게 바뀌었지요. 30층, 35층, 40층, 그리고 마침내 50층.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현관,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창문. 창문 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태준과 최명희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정미소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쪽입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태준의 과거가, 그의 삶이, 그리고 그가 품어온 꿈이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창문이 펼쳐져 있었지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였습니다. 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한강이, 그리고 남산타워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9월의 햇살이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했지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세련된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최명희가 무심코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전망이. 김태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방이구만. 정미소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작은 보람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순간이었지요. 손님들이 진심으로 감탄할 때, 그 표정을 볼 때, 이쪽으로 오세요.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은 넓었습니다. 약 50평 규모였지요. 높은 천장, 개방감 있는 구조. 정미소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전용 면적 250평입니다. 거실만 50평이고요. 침실이 4개, 욕실이 3개 있습니다. 김태준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이 저렇게 가까이 보이는구만. 네, 이 건물은 한강 조망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위치에 지어졌습니다. 남산도 보이시죠? 날씨 좋은 날에는 북한산까지 보입니다. 최명희가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기 보이는 다리가 한남대교예요? 그런 것 같소?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따라 흐르는 차들, 강변을 걷는 사람들, 서울의 일상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요. 정미소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 시스템입니다. 24시간 경비 체제, CCTV 완비, 그리고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용시설도 훌륭합니다.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이 있고요. 2층에는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쓸만한 시설이 많군요. 정미소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모든 연령대를 고려해서 설계됐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고요. 복도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태준은 창가에 서서 멀리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지요.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곳에 살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지. 정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충남 예산이요. 김태준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산골 농가였지. 논밭 몇 마지기가 전부였어요. 최명희가 남편 곁에 서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정말 작은 동네였어요. 버스도 하루에 2~3번밖에 안 다니던 곳이었죠. 정미소는 진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18배 농사를 시작했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밭을 일궜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럼요.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었지.
최명희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김태주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화학 비료에만 의존하면 땅이 죽는다는 걸. 정미소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유기농법을 연구하신 거예요? 맞아요. 처음엔 주변에서 다들 말렸지. 미친 짓이라고. 김태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었어요. 자연의 힘을. 그래서 퇴비를 직접 만들고 벌레를 손으로 잡아내고 풀을 일일이 뽑았지. 최명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이 사람을 만났어요.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반했죠. 허허, 그랬지. 김태주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어요. 수확량은 적었지만 품질은 좋았지. 서서히 소문이 났어요. 예산 김신의 채소는 맛이 다르다고. 정미소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사업의 시작이었나요? 그렇소. 90년대 중반이었어요. 유기농 붐이 일기 시작했지. 김태준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직거래 장터에서 시작했어요. 트럭 하나 빌려서 서울까지 왔지.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아침 8시에 도착했어요. 최명희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채소를 다듬고 포장하고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조금씩 단골이 생겼지. 그러다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미소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유기농 코너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커졌지. 김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농장을 확장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김태준 농산이라고. 정미소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김태준 농산 말씀이세요? 알고 있소? 당연하죠. 제가 자주 사먹는 유기농 채소가 다 거기 제품이에요. 김태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요. 최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 게 자랑이래요. 맞아요. 장사는 장사고 사람 사는 일은 따로니까. 김태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유기농 급식을 제공하고 푸드뱅크에 채소를 기부했어요. 정미소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일을 하셨네요. 훌륭하긴요. 그냥 내가 받은 걸 나눠주는 것뿐이요. 최명희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아들에게 경영을 물려줬어요. 우리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거예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정미소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 아파트를 보러 오셨나요? 김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정미소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요즘 세상을 보면 노인과 젊은이가 따로 살잖소.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최명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살고 서로 돕고 배우며 살았죠.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공간을 다시 만들고 싶어요.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활력을 주는 그런 곳. 정미소는 감동에 젖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펜트하우스를 그런 용도로 쓰시려는 건가요? 일단 이곳을 거점으로 삼고 싶소. 이 아파트의 설계, 관리 체계, 공용시설을 참고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요. 최명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래요. 은퇴했다고 쉬는 법이 없어요. 정미소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앞의 노부부는 단순히 집을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지요. 사회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정말 대단하세요. 정미소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 최명희가 정미소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미소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미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집을 소개하는 일이 좋아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꿈을 꾸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니까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요. 정미소는 두 사람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안방입니다. 약 20평 정도 되고요. 드레스룸과 욕실이 붙어 있습니다. 안방 역시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돼 있었지요. 최명희가 욕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욕실이 이렇게 넓다니. 욕조도 크네요. 네, 고급 자쿠지 욕조입니다. 노인분들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손잡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태준이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썼구만. 정미소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김태준이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지요. 베란다 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공기가 좋구만. 네, 50층이라 공기가 맑습니다. 저녁에는 한강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최명희가 남편 곁에 섰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네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김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미소를 바라봤지요. 좋소. 마음에 듭니다. 최명희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어요. 정미소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계약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김태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전화 한 통 하겠소. 네, 편하게 하세요. 김태준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소와 최명희는 거실에 남아 창밖 풍경을 바라봤지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은 베란다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터치했지요. 그리고 귀에 휴대폰을 가져다 댔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곧 전화가 연결됐지요. 여보세요, 이철민 전무님? 김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권위가 느껴졌지요. 네, 접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남 청담동이요. 그랜드파크 타워 50층. 아, 모델하우스 가신 거군요. 어떠세요? 좋소. 마음에 들어. 김태준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 진행하고 싶소. 서류 준비해서 이리로 와주시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그렇소. 빨리 부탁하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김태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지요. 바로 그 순간 1층 로비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접수대 직원 중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요. 정미소 씨, 지금 큰일 났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정미소는 50층에서 휴대폰 진동을 느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로비에 VIP 손님들이 오셨어요. 고급 세단이 3대나 들어왔어요. VIP 손님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김태준 회장님을 찾고 계세요. 정미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준 회장님? 그녀는 무심코 거실에 있는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1층 로비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문 밖에 고급 세단 3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었지요. 모두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내렸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그는 카리스마가 넘쳤지요. 부동산 회사의 백상호 대표였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건설사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렸습니다. 세 번째 차에서는 은행 지점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색 마이바흐에서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50대 후반 네이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이철민, 김태준 농산의 전무이사였습니다. 이철민이 로비로 들어서자 접수대 직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저분들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철민이 접수대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태준 회장님께서 지금 50층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펜트하우스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백상호 대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박진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 회장, 설마 아까 그 노인이?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라고? 그 김태준 농산? 맞아. 국내 최대 유기농 기업 말이야. 그럼 아까 그 노부부가 그렇다는 거지. 대박. 박진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지요. 업계의 거물을, 그것도 이 아파트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을 쫓아내려 했던 겁니다. 박 대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백상호 대표와 이철민, 그리고 건설사 임원, 은행 지점장, 4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백상호가 50층 버튼을 눌렀지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급하게 연락하시다니 정말 마음에 드셨나 보군요. 백상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김태준 회장님께서 저희 아파트를 선택해 주신다니. 건설사 임원도 덧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회장님이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30층, 40층, 45층, 그리고 마침내 5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펜트하우스 입구가 보였지요. 백상호가 앞장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백상호입니다. 안에서 김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김태준과 최명희, 그리고 정미소가 서 있었지요. 이철민이 들어서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백상우와 다른 임원들도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미소는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김태준 회장님이셨구나. 김태준은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오셨소? 수고들 하셨소? 이철민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계약 서류 준비해 왔습니다. 백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떤 타입을 원하십니까? 김태준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이 50층 펜트하우스요. 마음에 들었소. 백상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전망도 좋고 구조도 완벽합니다. 건설사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회장님의 철학과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설계됐으니까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요. 그 사이 1층 로비에서는 접수대 직원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김태준 회장님께서 펜트하우스 계약하신대. 뭐, 정말 150억짜리를 바로. 로비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박진수는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잠시 후 5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뭐라고 사과해야 하지? 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엘리베이터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45층, 40층, 35층. 접수대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30층, 25층, 20층. 박진수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5층, 10층, 5층. 그리고 마침내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백상우 대표였습니다. 그 뒤를 이철민 전무가 따랐지요. 그리고 김태준과 최명희 부부. 마지막으로 정미소가 나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김태준이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수와 눈이 마주쳤지요. 박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태준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무릎이 후들거렸지요. 끝났다. 나는 끝났어.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백상우 대표가 접수대로 다가왔습니다. 박진수 대리.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네. 박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네. 박진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백상우는 다시 김태준에게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오늘 안내를 맡은 직원은 누구입니까? 김태준이 정미소를 가리켰습니다. 저 젊은 친구요. 정미소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상우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정미소입니다. 정미소 사원. 당신이 회장님을 안내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상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잘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정미소는 놀란 표정으로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봤소. 그게 중요하지.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정미소가 대단한 일을 한 거네. 신입인데 벌써 회장님한테 인정받다니. 우리도 배워야겠어.
박진수는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지요. 김태준이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좋은 경험을 했소. 백상호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회장님. 이철민이 서류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회장님, 계약서를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러지요. 김태준과 이철민, 백상호는 로비 한쪽에 마련된 상담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최명희와 정미소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최명희가 정미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미소 씨. 당신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요. 정미소는 황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최명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담 테이블에서는 김태준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이철민이 옆에서 설명했지요. 이 펜트하우스는 전용 면적 250평, 공급가 150억 원입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백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입금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로 하지요. 백상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바로요? 그렇소. 이철민 전무 처리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철민은 즉시 은행 지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로비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요. 150억 원짜리 계약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지요. 한 획 한 획. 김태준. 서명이 완성됐습니다. 백상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좋은 선택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김태준은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쪽이야말로 좋은 공간을 소개받았소.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접수대의 직원들, 박진수, 그리고 정미소.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김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그것이 장사의 기본입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지요.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사과와 반성, 그리고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지요. 모든 사람이 김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백상호 대표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그는 박진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김태준이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지요.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배웠기를 바랍니다. 김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백상우가 박진수를 불렀습니다. 박진수 대리 앞으로 나와. 박진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요. 김태준 앞에 선 박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진수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보다 더 깊게. 제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김태준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김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박진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태준의 눈빛과 마주쳤지요. 김태준은 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화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오. 박진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는 거요.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를 몰라봐서가 아니라 평범한 복장을 한 노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한 것. 그게 문제요. 김태준의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내가 김태준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그래도 괜찮았겠소? 박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명희가 남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박진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우리가 오늘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세요? 박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명희의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최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평범해 보인다고 무시당하는 기분.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박진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최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존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상호 대표가 박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지요. 박진수 대리, 당신은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무엇보다 손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백상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을 저버린 겁니다.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2주간 재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손님 응대 매뉴얼을 다시 공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백상호는 다시 김태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손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소. 백상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렇소.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시오. 말씀하십시오. 김태준이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해 주시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백상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김태준이 박진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젊은 친구,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시오. 박진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태준은 정미소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미소 씨. 정미소는 깜짝 놀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회장님. 김태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소. 당신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미소는 황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최명희가 정미소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미소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김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봤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요. 백상호가 정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미소 사원, 당신은 오늘 우리 회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미소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민 전무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는 정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미소 씨, 회장님께서는 평소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진가는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정미소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하셨죠. 무엇인가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한다는 것. 정미소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른 접수대 직원들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일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지요.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해. 손님을 차별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정미소처럼 행동했어야 했어. 그들은 오늘의 교훈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하겠다고. 이철민이 계약서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계약 절차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소. 백상호가 김태준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것이 펜트하우스 열쇠입니다. 입주는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김태준은 열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좋은 공간을 소개해 주셔서 저희야말로 영광입니다. 최명희가 남편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김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우리의 새로운 꿈을 이곳에서 시작하는 거요. 김태준과 최명희는 로비를 나서려 했습니다. 백상우와 이철민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그들을 배웅했지요. 정미소도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김태준이 정미소에게 말했습니다. 정미소 씨, 앞으로도 오늘처럼 사람을 대하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요. 정미소는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최명희도 정미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입주하면 차 한잔 하러 오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김태준 부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출발했지요. 정미소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로비로 돌아온 정미소는 박진수와 마주쳤습니다. 박진수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미소 씨,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박 대리님. 오늘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더 큰 실수를 했을 거예요. 정미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배웠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박진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오늘 큰 교훈을 얻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결심이에요, 박 대리님. 박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상호 대표는 사무실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은 회사 전체가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는 즉시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지요. 그리고 새로운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한다. 이것이 앞으로의 회사 방침이 될 것이었습니다. 백상호는 김태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그는 그 말을 회사의 좌우명으로 삼기로 했지요. 정미소는 접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지요. 아침에 출근했을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부부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정미소는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다짐했지요. 로비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지요. 그들은 손님을 맞이할 때 더 정중해졌습니다. 복장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지.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의 거리는 저녁 노을로 물들었지요. 그랜드파크 타워는 여전히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루 그들은 중요한 것을 배웠지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존엄의 의미. 김태준과 최명의 부부가 남긴 교훈은 이곳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와 성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선선했지요. 청담동 거리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랜드파크 타워 앞에는 여전히 고급 차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지요. 로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액자 하나. 그 안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은 평등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봅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김태준 회장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정미소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달랐지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명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미소 대리 마이너스 고객 만족팀 팀장. 한 달 만에 승진한 것이었지요. 정미소는 로비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접수대의 직원들은 모두 정중한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도, 중년 사업가에게도, 그리고 평범한 복장의 노부부에게도 모두 똑같은 미소로. 정미소의 책상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베리어 프리 주거 프로젝트 기획안.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업무였지요. 김태준 농산재단과 협력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 정미소는 서류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니. 그녀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지요. 복도 저편에서 박진수가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 달 전과 많이 달랐지요. 여전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겸손해졌고 더 신중해졌습니다. 박진수는 정미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 팀장님, 아침 인사드립니다. 정미소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리님. 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재교육이 끝났습니다. 축하드려요. 많이 배우셨죠? 박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고객 응대의 기본에 대해서요. 박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정미소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적만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했죠.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깨달았어요. 진짜 좋은 영업사원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이라는 걸. 정미소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 대리님, 깨달음이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박진수는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때 백상호 대표가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미소를 보더니 다가왔지요. 정 팀장, 잠깐 시간 있나? 네, 대표님. 두 사람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백상호는 서류 몇 장을 정미소에게 건넸습니다. 이번 달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야. 정미소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지요. 이게 정말인가요? 백상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지난달에 비해 고객 만족도가 30%나 올랐어. 백상호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특히 직원의 친절도 항목이 크게 올랐지. 그리고 평등한 대우라는 항목도 새로 추가했는데 여기서 만점을 받았어. 정미소는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변화하고 있어요. 백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준 회장님의 가르침 덕분이야. 그분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달라졌어. 백상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나도 많이 반성했어.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정미소는 백상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상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봐. 정미소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국부동산협회 모범 사례 선정? 맞아. 우리 회사의 새로운 고객 응대 매뉴얼이 업계에서 화제가 됐어. 백상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부동산 회사들도 우리 매뉴얼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김태준 방식이라고 불리더군. 정미소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네요. 백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들고 있어.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미소의 휴대폰이 울렸지요. 발신자는 이철민 전무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소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 팀장님. 김태준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펜트하우스로 초대하고 싶으시답니다. 정미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으시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50층 펜트하우스로 와주시면 됩니다. 정미소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7시 정미소는 그랜드파크 타워 50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펜트하우스 입구가 보였지요. 문을 두드리자 곧 최명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요, 정미소 씨. 최명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정미소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에는 김태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강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10월의 밤하늘은 맑았고 한강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셨소, 정미소 씨. 김태준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앉으시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가 준비돼 있었지요. 김태준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승진 축하하오. 정미소는 황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실력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소. 최명희가 덧붙였습니다. 베리어 프리 프로젝트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일이라 더 보람차요. 김태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소.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많은 노인들이 행복해질 거요. 김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았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며 정미소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사는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김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튼다는 것도 배웠소. 최명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씨앗을 뿌려요. 좋은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김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정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소. 정미소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날 이후로 많이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정미소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회장님처럼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최명희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잘 자랄 거예요, 정미소 씨.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젊은 직원은 어떻게 됐소? 박진수라고 했나? 정미소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회장님. 제 교육을 성실히 받았고 지금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는 모든 손님을 정중하게 대하고 특히 노인분들에게 더 세심하게 신경 쓴다고 해요. 김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군.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깨달음만 있다면. 최명희가 덧붙였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정미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시나요? 회장님 덕분에 업계 전체가 변하고 있어요. 그런가? 네. 다른 부동산 회사들도 우리 매뉴얼을 배우고 싶어 해요. 김태준 방식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김태준은 쑥스러운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과찬이요. 나는 그저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정미소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당연한 것을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회장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셨어요. 김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그게 내가 평생 배운 거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 최명희가 정미소에게 물었습니다. 베리어 프리 프로젝트는 언제쯤 완성될 것 같아요? 내년 봄쯤 1호점을 오픈할 계획이에요. 강남구에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거예요. 김태준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공간이 될 것 같소? 정미소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노인분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주거 공간을 배치할 거예요. 좋은 구상이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알려드리는 거죠. 최명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김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그의 뒤로 펼쳐졌지요. 정미소 씨. 네, 회장님. 김태준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긴 여행이요. 그 여행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정미소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함께하지. 하지만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어. 김태준이 정미소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의 만남도 그랬소.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필연이 있었지. 정미소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소. 말씀하세요, 회장님. 김태준은 세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오. 진짜 가치는 안에 있소. 정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오.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도 있소. 명심하겠습니다. 셋째, 언제나 겸손하시오. 겸손한 사람만이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소. 김태준의 목소리는 온화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요. 김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으시오. 정미소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씨앗 몇 개가 들어 있었지요. 이건 토마토 씨앗이요. 내가 직접 기른 유기농 토마토에서 받은 것이지. 정미소는 조심스럽게 씨앗을 들여다봤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심으시오.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고 정성껏 키우시오. 네, 회장님.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오. 김태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요. 씨앗이 씨앗을 낳고 그 씨앗이 또 다른 씨앗을 낳듯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미소는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요. 회장님, 사모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최명희가 정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우리 여기 있을 테니까. 김태준도 정미소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미소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그 마음을 잃지 마시오. 정미소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정미소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면서 김태준 부부의 모습이 사라졌지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정미소는 손안에 씨앗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50층, 45층, 40층. 엘리베이터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정미소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회장님처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지요. 청담동 거리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랜드파크 타워 앞에도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그 액자가 걸려 있었지요. 모든 손님은 평등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상패가 하나 더 걸렸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대상 고객 만족 부문 최우수상. 강남구 역삼동. 새로운 건물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대공감 커뮤니티 센터 1호점. 김태준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이었지요. 1층에는 카페와 도서관이 있었고 2층에는 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3층부터는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노인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사는 공간. 오픈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태준과 최명희, 백상호 대표, 이철민 전무, 그리고 정미소와 박진수도 그곳에 있었지요. 테이프 커팅식이 시작됐습니다. 김태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젊음을, 젊은이는 지혜를 나누는 곳,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곳. 김태준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천천히 대답했지요. 바로 마음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미소는 건물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지요.
정미소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6개월 전 김태준에게 받은 씨앗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 둘, 셋. 물을 주면서 정미소는 생각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좋은 것은 이어진다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요. 박진수도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정 팀장님 여기 계셨군요. 네, 박 대리님. 씨앗 심고 있었어요. 박진수가 다가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그러세요. 두 사람은 함께 씨앗을 심었습니다. 박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팀장님 저 요즘 생각해요. 제가 6개월 전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미소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달라지셨잖아요. 네. 김태준 회장님 덕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용서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박진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씨앗을. 정미소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박 대리님.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세대 공감 커뮤니티 센터는 이제 전국에 5개 지점을 두게 됐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도시마다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 생겨났지요. 그랜드파크 타워의 로비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김태준 방식은 이제 업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그 매뉴얼을 도입했지요. 정미소는 이제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박진수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김태준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정미소는 다시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1년 전 심었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정미소는 조심스럽게 토마토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맛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서 씨앗을 꺼냈습니다. 작고 하얀 씨앗들. 정미소는 그 씨앗들을 작은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김태준의 가르침대로. 그랜드파크 타워 50층 펜트하우스. 김태준과 최명희는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여보, 오늘 정미소 씨가 온다고 했죠? 최명희가 물었습니다. 그렇소. 토마토 수확했다고 연락이 왔더군. 김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가 참 잘 크고 있어. 그러게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잘 자라고 있네요. 최명희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미소가 펜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토마토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요. 회장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김태준과 최명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정미소 씨. 토마토를 가져왔어요. 회장님께 받은 씨앗으로 키운 거예요. 정미소는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김태준이 토마토를 하나 들어 올렸습니다. 잘 키웠구만. 색깔도 좋고 모양도 좋소. 회장님께서 좋은 씨앗을 주셔서요. 정미소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최명희가 토마토를 씻어서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토마토를 먹었지요. 달고 맛있네요. 최명희가 감탄했습니다. 정성껏 키운 게 느껴져요. 정미소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이 토마토에서 받은 씨앗이에요. 김태준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좋은 씨앗이로군. 정미소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김태준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소. 좋은 것은 나눠야 하오. 그래야 더 많이 자라지. 세 사람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반 전 이곳에 처음 왔던 날이 기억나오? 정미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최명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날 정미소 씨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김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실망할 뻔했소. 사람들이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걸 보고 정미소는 죄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동료가 실례를 많이 했죠. 김태준은 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그 덕분에 오히려 좋은 교훈을 남길 수 있었소.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소. 어떤 변화요? 정미소가 물었습니다. 당신네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변했잖소. 김태준 방식이라는 것도 생겼고, 김태준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저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걸 특별하게 받아들였소. 최명희가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연한 걸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정미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젊은 직원, 박진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소? 정미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회장님. 지금은 팀장이 됐고 후배들에게 고객 응대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특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걸 강조한다고 해요. 자신의 경험담도 솔직하게 들려주고요. 김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됐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요. 최명희가 덧붙였습니다. 박진수 씨한테도 기회를 줘서 다행이에요. 정미소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세대공감센터가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요? 축하하오. 사회통합 부문에서요.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았어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노력한 결과지. 정미소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회장님의 꿈에서 시작됐어요. 회장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씨앗을 뿌렸을 뿐이요. 싹을 틀게 하고 키운 건 당신들이지. 김태준이 정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미소 씨, 내가 평생 농사를 지으며 배운 게 하나 있어. 무엇인가요? 씨앗은 혼자서는 자랄 수 없다는 거요. 김태준이 정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미소 씨, 내가 평생 농사를 지으며 배운 게 하나 있어. 무엇인가요? 씨앗은 혼자서는 자랄 수 없다는 거요. 정미소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은 흙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 있어야 하오. 김태준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좋은 사람 한 명이 있어도 그 사람을 알아보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 없소. 정미소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소. 내 꿈을 이해하고 실현해줄 사람. 정미소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날 사실 망설였어요. 뭘 말이오? 회장님과 사모님을 도와드릴까 말까?
선배들이 말렸거든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정미소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부당하다고 느꼈거든요. 김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당신의 양심이었소. 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정미소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그저 그런 영업사원이었을 거예요. 최명희가 정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원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했을 뿐이에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지요.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불빛들을 보시오. 정미소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의 삶이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김태준의 목소리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소. 하지만 그들 모두는 똑같이 소중한 존재요. 정미소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것만 기억하시오. 저 불빛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나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미소는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요. 회장님, 사모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김태준이 정미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미소 씨, 당신은 이제 혼자서도 잘 걸어갈 수 있소.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당신 스스로의 힘이요. 김태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잊지 마시오. 무엇인가요? 씨앗을 계속 뿌리시오. 좋은 씨앗을. 그러면 언젠가 큰 숲이 될 거요. 정미소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세대 공감 커뮤니티 센터는 이제 전국에 30개 지점을 두게 됐습니다. 김태준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그 꿈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미소는 이제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태준의 철학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지요. 박진수는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부동산 회사를 돌아다니며 김태준 방식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김태준의 팔순 잔치가 그랜드파크 타워 펜트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가족들,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세대 공감 센터 관계자들. 정미소와 박진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여전히 건강했고 최명희도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80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김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이 있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나누십시오. 씨앗처럼. 그러면 그것은 자라서 숲이 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손을 들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그 씨앗을 키운 건 여러분입니다. 그는 정미소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정미소 부사장.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미소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정미소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5년 전 심었던 토마토가 이제 큰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열매를 맺고
그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지요. 이제 전국의 세대 공감 센터마다 그 토마토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미소는 토마토 나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았어. 좋은 씨앗은 계속 자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요.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김태준의 가르침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이 있다. 좋은 것은 나누어라.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김태준 방식이 실천되고 있었지요. 정미소는 계속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박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었지요. 어느 저녁, 그랜드파크 타워 50층 펜트하우스, 김태준과 최명희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여보, 우리 참 복 많이 받았어요. 최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소. 김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좋은 씨앗도 많이 뿌렸소. 그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네요. 그렇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소. 두 사람은 조용히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김태준이 뿌린 씨앗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정미소를 통해, 박진수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는 존엄이 있다. 좋은 것은 나누어라. 이 가르침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그것이 김태준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를 어떻게 대했는가? 나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는가? 나는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김태준 회장님처럼, 정미소처럼, 그리고 변화한 박진수처럼 우리 모두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숲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